제 자신에게 주는 경험이 1도 없습니다. 금을 사는 순간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주식은 사면 배당이라도 찔끔찔끔면 나오는데 부동산은 월세 주면은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일으키고 이런 경제 머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놓고 뭡니까? 두꺼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의 환율을 보시면 환율이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행이 1,500원까지 열어놓고 상방을 그렇게 이제 1,450원에서 1,500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4월 11일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갑자기 이제 환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1,420원. 월요일쯤에는 12월에 계엄이나 이런 것들 정치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지금은 오늘은 약간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이 높다. 그러면 이럴 때는 환차 이걸 보기는 어렵진 않거든요. 주식은 회사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회사는 사실 우리가 모든 그 회사의 속속들이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나라가 오늘 내일 망하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건 거의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돈들이 달러나 엔화가 싸졌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사두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현금은 한국 돈일 수도 있고요.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엔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저도 한국 주식 투자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기회가 되면은 할 이런 그 여력을 남겨 두는 거죠, 일단. 금은 좋습니다. 금은 진짜로 사놓고 그냥 잊으면 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이라서 연봉이 한 2, 3억이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금괴를 사도 통장에 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금괴를 사서 묻어두고 내 가치를 더 높이는 일에 몰두하면 돼요, 사실. 그러면 금이 맞아. 왜냐면 투자를 안 해도 돼, 이 양반들은. 근데 월급쟁이가 그걸 아껴서 금을 사서 이 금이 두세 배 오르기를 그것은 이제 자신에게 주는 경험이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사는 순간 거기 묶여요.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식은 사면 배당이라도 찔끔찔끔면 나오는데 맞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월세 주면은 현금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어떻게 일으키고 이런 경제 머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놓고 뭡니까? 두꺼 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금은 딱 이런 용도. 뭔가 하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재난은 사실은 IMF가 아니고 한국 전쟁이거든요. 전쟁에 준한 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대만 다음에는 이제 여기라고 보고 그럼 전쟁에서 내 목숨을 한번 살릴 때는 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착용하는 거는 하세요. 반지, 목걸이. 전쟁 났다 그러면 그걸 착용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잡히면 이거 다 드릴 테니까 한 번만 살려줘. 이런 용도로 금은 저는 하는 게 맞고요. 사회 초년생이 금을 믿고 지금 그게 뭐 이게 제일 안전한 거는 금보다 부동산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래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가 살아야 돼요. 금은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금괴를 사놓고 있으면 그건 뭐 전쟁 터졌을 뭐 들고 간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다가 다 죽어요, 그냥.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도 인플레이션은 해칭이 되니까 딱 그 정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사놓고 묻어두는 거를 뭘 배울 수가 없어요, 거기서. 금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면 세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분산하는 차원에서 현금도 있고 뭐 부동산 있고 주식 있고 금도 있고 이런 거죠. 분배를 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고요. 정부에서 이제 CBDC라고 중앙화폐를 만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도 원래 최종 사용자 테스트까지 하고요. 사실은 정치 이슈만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요거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올해 사실은 CBDC가. 그러면 디지털 화폐 전환이 될지 디지털 화폐 개혁이 될지 두 가지 갈림길에 있거든요. 화폐 개혁. 지금 시중에 어떻습니까? 1,000원 밑으로 기입을 어떻게 해요? 3.0 이렇게 하잖아요. 1,000단위 밑으로에 이게 돈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3환이 되는 거예요. 밑에 세 자리는 없애버리고. 이런 식이 화폐 개혁. 우리는 이제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 한번 했었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자산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이 되면 자산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30억 하는 것보다는 300환 어때 좀 귀엽고 싸 보이잖아요. 그 똑같은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3,500원 하는 것들은
4,000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폐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질 않아요. 이거는 매개를 하는 거거든요. 교환의 매개. 물물을 못하니까 그 화폐를 가지고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치 저장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신용화폐는 가치 저장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를 자꾸 파킹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자산으로. 화폐에 대한 고래의 정의를 보면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그 맥락으로 보면 가상화폐 중에 이른바 메인넷이라고 다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하나에서 이거 하다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생태계 조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각광을 받아요. 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도 이게 언제까지 저 가치를 유지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허상들이. 그래서 빨리 적절할 때 엑시트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 가상화폐는 어느 정도 생존을 할 겁니다. 근데 생존에 이제 담보가 뭔가 하면 왜 민간화폐가 필요한가 하면 익명성이 요구되는 그런 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가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통용이 돼야 돼요, 시중에서. 그리고 보세요. 환전이나 이런 것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중에 그러한 것들을 해칭, 그러니까 환전이 필요 없는 글로벌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느 정도만 나와도 스타벅스 같은 게 코인이 나오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이런 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의식주 중에 필수제 2가지가 있어요. 공간하고 저희 먹는 거. 이런 거가 이제 결부돼서 가상화폐로 나오면 그건 한국에서 쥐고 있더라도 환전 안 거치고 이제 미국 가서 미국 스타벅스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되면 저는 그건 효용 가치가 있다. 그리고 가치 저장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로. 근데 지금의 가상화폐는 돈이 양적 완화가 너무 심하게 됐는데 그게 몰려갈 데가 없으니까 간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양적 긴축, 대차 대조표 축소, 테이퍼링이 같은 말입니다. 이거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어떤 이제 특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화폐를 써요? 안 쓰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빅브러더 하거든요.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전산화돼 있고 신용카드 쓰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데 CBDC 되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와 이거를 하면은 안 된다. 정부가 빅브러더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시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지털 화폐가 진전이 돼 있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상해를 가서 물론 알리페이를 써요. 근데 알리페이를 중국 정부가 야 지금부터 CBDC 써 이러면은 딱 요것만 해도 바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오프라인 돈을 주면 돈이 없어. 상인이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아마 그거를 통해서 화폐 개혁까지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